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즐거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운 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섬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를 배우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죠? 맞습니다.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옷을 사고 또 내가 이것을 특징을 잘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섬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과제를 제출해 줄 때 선생님이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면서 선생님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런 섬유로 되어 있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든지 선생님 왜 이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는지 잘 몰랐는데 섬유가 이런 섬유로 되어 있어서 이걸 관리할 때는 드라이 클리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 때마다 선생님이 정말 뿌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금 살면서 정말 유용한 지식으로 잘 활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생섬유는 어떤 섬유를 재생섬유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걸 다시 가공을 해서 재생을 해서 섬유로 사용하는 것들을 재생섬유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섬유는 어떤 섬유를 합성섬유라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은 화석 원료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섞고 이것도 섞어서 섬유를 만들었을 때 합성 섬유라고 했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합성 섬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렇게 된 합성 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일론에 대한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나일론에 대한 특징,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아크릴은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양모를 대신해서 쓰는 아크릴,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자, 중요한 부분 빨간색 표시, 그리고 여러분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섬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배울 섬유도 1위입니다. 무언가 1위를 하는 섬유이고요. 나일론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 자, 그렇습니다. 페트병이 있죠. 이 페트병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 힌트를 통해서 오늘 배울 섬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배울 섬유에 대해서 힌트를 주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힌트가 뭐였었죠? 맞아요. 이 섬유가 1위를 하는 섬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3대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그 합성 섬유 3대 합성 섬유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3위에 해당하는 섬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모를 대신하는 그렇죠. 바로 아크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사용하는 섬유 2위는요. 바로 거미줄처럼 가늘고 강철처럼 튼튼한 맞아요. 나일론 섬유였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그렇습니다. 폴리에스터라는 섬유인데요. 이 폴리에스터 섬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 섬유 전체 중에 무려 87%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합성 섬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사용되는 합성 섬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힌트였죠. 나일론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섬유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나일론의 경우는 1935년에 미국의 듀퐁사에서 개발을 해서 너무나도 초대박 인기를 누렸던 섬유였죠. 자, 이 나일론이 이렇게 초대박을 치니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일론 같이 좋은 섬유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영국에서 1941년 영국의 칼리코 프린터스라는 회사에서 이 폴리에스터 섬유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필드랑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 섬유를 처음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발명하고 나서 바로 섬유로 사용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섬유를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까 더 많은 연구를 한 끝에 1953년에 우리가 테틸렌이라는 상품으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섬유인 폴리에스터가 바로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이는 섬유입니다. 사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이런 이런 느낌으로 된 천, 내가 자주 입는 옷에서 나타나는 느낌인데, 이 솜은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솜인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많이 익숙한 섬유이죠.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이 섬유가?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루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내가 섬유를 접하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아침에 이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난 다음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교복을 입고 그 다음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끔 여러분 좋아하는 PC방을 가기도 하지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섬유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내가 알고 있는 섬유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폴리에스터라는 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불에서 그리고 내가 입는 교복에서 내가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에서 그리고 내가 PC방에서 푹신하게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의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폴리에스터 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정말 자주 접하는 섬유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알 것 같은 친구들 있나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면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우고 있는 폴리에스터라는 섬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면을 정말 많이 써요. 천연 섬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생활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섬유가 정말 많이 필요해졌어요. 옷도 만들어야 되지만 옷 말고도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 때도 섬유가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소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트,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직포, 뭐 이런 카시트 이런 것도 전부 섬유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연 섬유를 쓰면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천연 섬유를 이만큼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면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면을 이만큼 생산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일단 그렇죠. 면의 원료가 되는 목화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목화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목화솜을 기르려면 여러분 목화를 심을 수 있는 밭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땅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그래 땅을 어떻게 구했어. 그래서 땅에다 목화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목화가 많이 안 자라. 그래서 흉년이야. 그래서 목화가 많이 재배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목화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나요? 면을? 그렇죠. 못 쓰겠죠. 이게 천연 섬유의 큰 단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천연섬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비슷한 합성섬유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섬유를 많이 만들어내서 천연섬유를 생산하는 양보다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다가 2005년에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2005년에는요, 여러분 드디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면과 폴리에스터 중에 폴리에스터가 면을 뛰어넘습니다. 그 생산량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섬유, 내가 알고 있는 면, 마, 겸, 모, 지난 시간에 배운 뭐 나일론, 아크릴 등등의 섬유들을 전부 모은 것 중에 절반이 넘는 57%를 우리가 이 폴리에스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섬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섬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폴리에스터 원료는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흰색 알갱이입니다. 이 흰색 알갱이를 녹여서 우리가 폴리에스터 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얗고 작은 알갱이는 어디서 올까요? 맞습니다.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페트병 사진을 같이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예상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이 페트병이랑 원료가 같습니다. 페트병이랑 원료가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원료가 같다고 하니까. 자, 선생님 사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페트병,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얘를 잘 씻어서 잘게 찢은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폴리에스터의 원료라고 했던 그 하얀 동글동글한 알갱이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과 페트병과 이 폴리에스터 섬유가 원료가 같다고 했었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과 물 어때요? 녹이면 같이 물로 원료가 같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을 녹이면 폴리에스터 섬유를 뽑는 그 액체랑 원료가 같기 때문에 페트병을 녹인 액체로 내가 폴리에스터 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섬유를 재활용했다 해서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타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핫한 섬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터가 우리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터 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 섬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에스터 섬유의 특징으로는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단단하죠? 우리가 물건을 보관하고도 이 물건이 잘 깨지거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섬유 자체도 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섬유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햇빛에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실에 블라인드를 만들 때 이 폴리에스터로 만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창문의 블라인드는 어때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죠. 그런데도 섬유가 상하지 않고 튼튼하고 색깔이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폴리에스터 섬유는 바로 햇빛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투습성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투습성이라는 단어의 투는요, 통과하다 할 때 투예요. 통과할 투고요. 습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말했던 습기의 습입니다. 자, 그러면 투습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습기를 통과를 잘 시킨다. 그래서 투습성은 습기를 통과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성질을 말하는데요. 이 투습성이 커서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땀을 흘렸을 때 이 습기, 내 몸에 생긴 습기를 어때요? 밖으로 통과 시켜주는 능력이 좋다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도 쾌적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흡습성이 나쁘다를 선생님이 장점에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흡습성이 나쁠 때 장점은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옷에 만약에 섬유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요. 그럼 이 섬유는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적게 걸릴까요? 그렇죠. 오래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폴리에스터는 어때요? 섬유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습기나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건조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폴리에스터로 된 옷을 입었을 때 금방 마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이 단점으로 흡습성이 나쁘다를 적었습니다. 우리 흡습성이 나빴을 때의 단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억나요? 그렇죠. 바로 정전기가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투습성 그리고 이 흡습성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그림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에스터 섬유의 특징으로는요. 투습성이 크다, 투습성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우리 몸에서 땀이 났을 때는 이게 밖으로는 잘 나간대요. 그러면 밖에서 비가 내렸을 때는 그러면 이 옷이 그 같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금방 옷이 물에 젖나요? 라는 궁금증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습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아요. 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조금만 더우면 땀이 나죠. 하지만 이 땀은 수증기 입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습기처럼 우리 이 폴리에스터 섬유가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쑥 밖으로 빼줄 수 있지만 밖에서 내리는 빗방울 생각해 볼까요? 이 빗방울의 입자는 우리가 흘리는 땀보다 훨씬 더 입자가 커요. 그래서 이 작은 폴리에스터 섬유에 있는 통로로는 우리가 몸에서 흘리는 땀은 잘 나가지만 땀은 통과해서 나갈 만큼의 크기이지만 오히려 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은 물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땀은 잘 나가고 오히려 밖에서 내리는 비는 막아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습성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땀을 잘 밖으로 배출해 주어서 우리가 정말 쾌적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됩니다. 자, 하지만
흡습성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우리 땀은 밖으로 잘 배출한다는데 왜 땀을 흡수하는 능력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땀은요, 이 섬유 자체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섬유 자체의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섬유 자체가 물기를 빨아들이는 물이랑 친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흡습성은 낮아요. 그래서 흡습성은 낮고 우리가 물기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습기를 밖으로 빼주는 투습성은 큰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습성과 흡습성에 대한 내용 잘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럼 이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섬유를 만들 때는 어땠어요? 원료를 다 녹여서 뜨겁게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멍의 모양대로 쭉 뽑아서 쓰죠. 그래서 내가 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폴리에스터는요, 우리가 천연섬유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천연섬유의 모양을 많이 본땄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섬유 중에 모카솜처럼 본따서 만든 건 우리가 섬유를 어떻게 해요? 길게 뽑는 게 아니라 모카솜처럼 짧게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짧다 해서 짧을 단을 써서요. 폴리에스터 섬유를 단 섬유로 만들었을 때 방법이랑 그 다음 우리가 견섬유와 같이 길고 가늘게 쭉 늘려서 만드는 섬유, 이거는 길다고 해서 장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섬유로 사용하는 방법, 장섬유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 섬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면처럼 짧게 만들어서 단섬유로 만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이불솜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전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불솜이 모카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모카솜 대신에 이 폴리에스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이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솜을 잘 붙여서 접착제를 발라서 얇고 넓게 펴서 우리가 부직포처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요. 이 부직포처럼 만들어서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저귀나 생리대 이런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패딩을 이렇게 자른 단면입니다. 패딩을 잘랐더니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패딩 어떻게 하려고 입어요? 그렇죠. 겨울에 따뜻하려고 입죠. 그래서 이 패딩 안에 들어있는 솜도 여러분 폴리에스터로 만든 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폴리에스터를 길게 장섬유로 뽑아서 만든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입는 운동복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폴리에스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난 땀은 밖으로 잘 빼주고 그리고 섬유 자체가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 금방 건조가 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겠죠. 이 땀은 밖으로 바로 빼주고, 자, 이 땀이 만약에 운동복을 입었는데 축축하게 계속 젖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운동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운동할 때도 축축하게 느끼지 않고 바로바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폴리에스터로 된 운동복을 운동할 때 많이 입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투습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난 땀은 밖으로 잘 빼주지만 밖에서 나오는 물방울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준다. 방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등산복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은 어때요? 밖에서 만약에 내가 비가 오더라도 잘 젖지 않지만, 자, 이게 하지만 비옷처럼 우리 몸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반팔 같은 거 입고 비옷 입어본 친구들 있나요? 비옷 입으면 어때요? 우리 몸에 땀이 밖으로 잘 나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막 너무 꿉꿉하고 찝찝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 폴리에스터로 된 섬유는 오히려 땀을 밖으로 빼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산복을 입었을 때처럼 그렇죠. 우리 몸에 땀은 빼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방울, 빗물 이런 거는 막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뭐 자켓류나 아니면 셔츠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햇빛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라인드 등으로 커튼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섬유는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의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힌트가 될까요? 오늘 배울 섬유 선생님이 준 이 힌트와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영상 재미있게 보고 왔나요? 어때요? 수업 듣느라 힘든데 우리가 조금 신이 났어요?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오늘 배울 섬유 이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스판 100% 하면서 스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오늘 배울 두 번째 섬유는요. 바로 폴리우레탄 또는 우리가 스판덱스라고 부르는 폴리우레탄 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섬유는요,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슈퍼맨 옷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섬유를 우리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섬유다 또는 스판덱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처럼 옷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유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굵은 고무줄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고무로 이런 고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다 이렇게 고무를 집어넣어서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옷에 입고 있는 이런 소매 이런 다 고무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나 바지 이런데 고무줄로 이렇게 다 묶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고무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크죠? 그래서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스판덱스로 만들어진 옷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붕붕 뜨지 않고 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섬유입니다. 그런 이 스판덱스 섬유가 어떤 섬유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 맞아요. 반도체입니다. 선생님이 스판덱스를 말하면서 폴리우레탄 섬유를 말하면서 왜 반도체의 사진을 보여줬을까요? 자, 맞아요. 이 스판덱스 폴리우레탄 섬유가 섬유계의 반도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1등의 기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스판덱스라는 섬유가 여러분들 되게 그 가치가 큰 섬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알고 있으면 이 기술로 정말 멋진 섬유를 만들어서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그런 반도체와 같은 섬유라고 해서 섬유계의 반도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스판덱스 섬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그런데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스판덱스라고도 했다가 폴리우레탄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아까 거기서는 스판이라고 그냥 짧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름을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섬유가 섬유 이름은 아니고요. 이 폴리우레탄은 원료예요.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원료를 사용하는 섬유의 이름이 바로 스판덱스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우레탄을 85% 이상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신축성,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 섬유를 우리가 스판덱스 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섬유를 전부 다 스판덱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선생님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데일밴드. 선생님 저 이거 데일밴드라고 불러요. 라고 하죠. 자, 하지만 이 데일밴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창고 모양을 다 데일밴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반창고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데일밴드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반창고를 생산하고 판매했던 회사의 제품명이 데일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데일밴드야 데일밴드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상품이 아닌 이런 반창고를 보더라도 다들 선생님 저 데일밴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다 데일밴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섬유들이 있는데 이 섬유들의 가장 대표적인 섬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을 우리가 스판덱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늘어나는 섬유를 다 스판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명이 스판덱스인데요. 이 스판덱스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에는 라이크라라는 섬유가 있습니다. 이 라이크라는요. 스판덱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브랜드명이에요. 그래서 이 스판덱스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나일론, 이 최초의 합성 섬유였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폴리에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이 스판덱스가 바로 폴리우레탄 섬유가 세 번째로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나일론 섬유 미국의 듀퐁사에서 만들어서 대박을 쳤었죠. 자, 그래서 이거에 질 수 없다 해서 우리 영국에서 만들어진 폴리에스터가 있었고요. 자, 이 폴리우레탄 스판덱스도 바로 미국의 듀퐁사에서 똑같이 만들어낸 섬유입니다. 1958년에 그래서 이 스판덱스라는 섬유를 만들고 라이크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에 에이스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판덱스를 사용한 옷감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크레오라라는 브랜드명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이 크레오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력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섬유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름도 다들 잘 정리해 보았으니까 이 폴리우레탄 섬유, 스판덱스 섬유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판덱스의 장점과 단점으로 선생님이 나누어 봤는데요. 장점으로는 우리가 먼저 그렇죠.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축, 줄어드는, 신축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아주 크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무에 비해서 스판덱스가 3배나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고무에 비해서 5배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늘어나는 섬유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고 있죠? 탄성 뭐였어요? 외부에서 힘을 받아도 내가 잘 구겨지지 않고 잘 펴진다 해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섬유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가벼운 섬유예요.
자, 섬유가 가볍다는 특징이 왜 장점이냐? 여러분 만약에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갑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중세시대에 입었던 갑옷. 어때요? 철로 만들어졌다. 너무 무겁겠죠? 내가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면서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어때요? 무겁겠죠? 무겁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 섬유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몸이 힘들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염색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유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염색이 잘 되어야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서 예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염색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햇빛과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판덱스로 만들어진 옷을 햇빛 밑에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뜨거운 건조기에 돌린다. 여러분 집에 건조기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세탁기에 건조 기능도 있고. 자, 그럴 때 이 건조할 때는 뜨거운 열이 나와서 얘네를 잘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스판덱스, 폴리우레탄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옷감이 약해지고 또 아니면 수축해서 줄어드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스판덱스가 신축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이 스판덱스에서 중요한 성질인데 이 성질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줄 바지, 스판덱스가 들어간 바지를 입었는데 얘가 쭉 늘어져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듯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햇빛과 열에 약하다는 특징을 기억해서 관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폴리우레탄 스판덱스의 특성을 살린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복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또 여러분들 입고 있는 래시가드, 요즘 래시가드 많이 입고 있죠. 래시가드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주 애용하고 있는 이 레깅스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남자 친구들, 남학생들 입고 있는 드로즈라고 부르는 속옷 중에 이렇게 우리 몸에 쫙 달라붙는 속옷 있죠? 그런 속옷들, 특히 여학생 속옷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쫄쫄이 타이즈에도 여러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판덱스 폴리우레탄 섬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 오늘 수업도 다들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쭉쭉 잘 늘어나서 우리가 청바지에도 많이 쓰고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수영복에도 많이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섬유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성섬유 전체 내용 4가지 섬유에 대해서도 다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섬유들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섬유들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혼방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섞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오늘 배운 합성섬유에 대한 내용 4가지를 전부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